운전자보험에서 수사 단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게 된 것도 결국은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개선된 이제 보장 내용이죠. 근데 막상 보장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보험 가입자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이제 형사사건 진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를 볼 때 변호사가 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다른 경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계시라. 뭐 나중에 이제 뭐 형사 조정 절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 이런 그 잘못된 조언들로 인해서 형사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 특히 형사 사건을요,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처리를 했던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을 해서 처리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1심에서 판결 선고가 금고 2년 금고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은 거죠. 항소심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1심에서 변호사님이 합의를 봐주려고 뭐 했었는데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이 사고는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유족들을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1심에서 합의를 시도했던 변호사님께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냐? 라는 쪽으로 계속 이제 합의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의 몸값을 제시하라는 건지, 그리고 그거면 땡이라고 하는 건지, 뭐 진정어린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은 얘기도 없이 일단 합의부터 하자고 들어오니까 감정적으로 몹시 분개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심에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은 후에 항소심에서 저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족들 마음을 풀어드리고 또 이제 의뢰인 쪽에는 진짜 뭐 진심으로 어떤 사죄의 의사가 표시된 편지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달을 드리고 이런저런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유족 쪽에서는 그간의 그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에 진심이 닿았는지 오히려 그 피해자로서 이 어머님의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사건까지 저에게 맡기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경험이 없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를 해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합의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는 그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경찰 단계에서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굳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그런 변호사,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형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본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